또 우선순위가 가셔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마감하면 끝입니다. 아무리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소연쌤입니다. 홍익대학교 입시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3가지 상황은 꼭 피해주세요. 첫 번째, 목적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겠죠. 우선순위를 설정 안 하고 남들이 하는 걸 다 마구 쫓아서 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홍익대학교 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홍익대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다면 물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실기력, 내신, 모의고사, 그리고 면접 능력, 생활기록부까지 무엇 하나 놓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미대 입시를 경험하는 입장에서 시간이 부족한 건 다 그렇습니다. 그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기학원 남들이 다닌다고 해서 똑같이 다니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지 스스로 자문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또 우선순위가 생기부에 가셔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생기부는 한번 마감하면 끝입니다. 생기부가 한번 마감되고 나면요. 아무리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완벽에 가깝게 마감하는 것, 그것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무엇을 챙겨야 하고 무엇을 조금 빼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컨셉이 없는 상황입니다. 컨셉은 생활기록부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에 진정성을 부여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봐요. 많은 활동을 많이 채운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홍익대학교에서는 원하는 흐름이 있어요. 1학년 때는 미술 전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2학년 때는 본인의 전공, 희망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다가 3학년 때는 자신이 그 전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 더 날카롭게 들어가야 해요. 이렇게 점차 좁아지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본인의 진정성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컨셉이 부재한 채로 마구 달려나가지 마세요. 미술활동 보고서가 됐건 생기부를 채우는 과정이 됐건 나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가 뭔지 꼭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 컨셉은 절대로 메가 트렌드에서 기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컨셉을 만약에 환경 친화적인 디자이너라고 잡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교수님들 입장에서 이러한 컨셉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고요.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 이미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이에요. 예술인으로서 당연히 환경을 고려하면서 작업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미션이겠죠. 나만의 특색이 될 수 있을까요? 컨셉을 잡을 때는요. 학생들만의 고유한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리고 이 학생과 잘 어울리는 절대로 메가 트렌드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략이 없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를 제대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생기부, 내신에서 합격 가능성을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합격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시면 과를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생기부는 한번 마감되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해당 연도에 내가 빨리 그 과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줄수록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이 과가 정말 내가 원하는 과가 맞는지도 자문해보세요. 홍익대학교에는 과가 정말 많아요. 11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술대학 자율전공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배움이 무엇인지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해요. 단순히 미술하면 디자인, 디자인하면 시각 디자인 이렇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로 좌우되지 마세요. 본인만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건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가 예고생이 많은 학과인지 일반고생이 많은 학과인지도 판단해 보셔야 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마감해야 하는 생기부의 내용이나 말투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술활동 보고서와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원하는 학과에 어떤 학생들이 모이는지에 따라 저희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자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들은 나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고 그 요소와 차별화가 되는 포인트를 보여줘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지 플러스 알파로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만의 전략,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학과의 재정비라든지 내가 지원하고자 마음먹었던 학과가 어떠한 특성, 어떠한 합격생을 배출해냈는지를 데이터적으로 판단해보면서 내가 마감해야 할 생기부, 내가 작성해야 할 위알부, 내가 준비해내가야 할 면접에서의 답변들 전략적으로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꼭 명심하면서 준비하면 분명히 어려운 과정도 있겠지만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상황에 속해 있다는 걸 안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방법은 있어요. 모든 입시에 방법은 있습니다.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또 방법을 찾아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전략이 우리한테 찾아올지도 몰라요. 세밀한 부분부터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기본기를 잃지 않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댓글로 또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다 읽어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